네, 정치여담여담.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의 1기 조각이 9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어제도 이 대통령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자, 먼저 어제 발표된 인사들의 면면까지 보면서 일단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이 두 분 인선만 하지 않고 나머지 다 나온 건데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재까지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사 철학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다고 보이는데 네.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위주의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인선에 좀 신경을 좀 썼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 좀 방점을 두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기업인 출신들을 내각에 많이 배치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확실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인사들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보여주신 어떤 인사 기준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좀 많이 발탁됐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 그리고 빠르게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국정 장악력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된 그런 인사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김의식 실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지금 초기 인선 과정을 보면 실용, 네. 실리, 실력 이런 약간의 삼실주의 같은 것들이 좀 돋보이는 인선들이 좀 띄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부처 관료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 유지가 되는데. 경제 관료로서 전문성을 가졌거나 네. 아니면 기업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냈거나 아니면 경제 관료로 출발했는데 기업에 가서 거기서 또 전문성을 더 네. 연마해 온 사람이거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AI 성장 동력에 대한 그 국민적인 미래나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바를 생각하면 아마 그 희망 섞인 기대를 갖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좀 패턴을 보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실리, 실용, 실력 말고 그래도 또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치인 출신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내각과 이 입법부가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치인 출신 중에 우리가 볼 때는 보온성 인사, 그러니까 네. 농공행상성 인사도 우리 것도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차 인선에서 있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번에 있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사실 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그전에도 이미 그 배우자의 주식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낙마한 것으로 점쳐지는 기사까지 있었는데 네. 다시 돌아온 걸로 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선거 캠프에서의 역할을 그렇죠.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좀 농공행상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반드시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보온성 인선도 좀 눈에 띄는 것이어서 이건 우리 야당도 엄밀하게 검증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도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인선에서는 특히 검찰 개혁을 이끌 인사들이 눈에 띕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5선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죠. 법무부 장관 인선 전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왔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공수처도 있지만 또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중수청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고 또 기소는 또 기소청을 만들어 갖고 그걸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극히 일부의 검사지만 극히 일부의 그 정치 검사들께서 그야말로 가혹한 수사들을 해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죽은 권력들 또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했던 그런 정치검사들에 관련해서는 또 적절하게 또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그건 아주 원론적으로 해봅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일단 정성호 의원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38년직이고 사실상 이제 격이 없이 지내는 최측근인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건 무슨 뜻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법무와 관련된 네.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정 철학 이해도가 가장 높다. 아무래도 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그동안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특히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 할 거 없이 정치권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대화와 타협, 소통이 굉장히 능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그리고 출입 기자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백봉 신사상이라는 걸 주는데 네. 여기에도 정성호 의원이 이 상을 수상한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 또 국회의 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함으로써 또 법사위원회도 소속되어 계셨고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전문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신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신속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도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잘 당과 소통하고 또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그 민정수석을 맡은 봉욱 수석과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선발된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야당에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인 출신, 국회의원 출신이 너무 많다라는 총괄적인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어느 그 보수 일간지 사설에서도 신중한 인선이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들은 뭐 빨리 속도전을 벌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른바 검찰청 해체법이라고 하는 4대 이 검찰 관련 법들을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선 두 분,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추석 전에 다 끝내버리겠다. 네. 이런 식의 지금 강한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정성호 후보자나 이번에 같이 임명된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기존의 문재인 정부 때에서의 이른바 검수완박 당시에 상당히 온건한 신중론을 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검수완박의 좀 국합, 배드캅을 좀 나누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의 이 서포트를 받아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여론전을 하고 그러나 이 대통령실과 내각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속도전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좀 강원 양면 작전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강원 양면의 온건파의 얼굴마담으로서의 정성호 후보나 봉욱 수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은 저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수완박은 이미 3년 전에도 해봐서 알겠습니다만 엄청난 그 큰 파동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나 또는 국회나 또 국민 여론 차원에서 신중하게 여러모로 다 따져보고 공론화 과정을 잘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준호 논설위원, 이 윤호중 의원이 또 이 안행부 장관에 지명이 됐잖아요, 후보자에. 네, 행안부 장관. 예. 행안부 장관인데 이 행안부가 또 경찰을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데 또 윤호중 의원을 지명한 이유는 뭘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정안전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구상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기도 네. 하고 특히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만약에 공소청이 생길 경우에 이 중앙시사기관은 행안부 산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이런 개혁 추진을 할 때 앞서 이제 김구식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정성호 장관이 과거에 이제 그 검수완박 입법을 할 때도 약간의 좀 신중론자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추진력이나 또 돌파력을 감안할 때 윤호중 의원 같은 분이 이제 뭐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그동안 갖춘 경험이라든지 또 그동안 이제 정책 추진력을 보여준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네. 아마도 윤호중 의원을 행안부 장관 후보로 낙점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 일단 언론에서도 약간 삼각구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검찰 출신인
봉욱천 대검차장이 네. 이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 두 분을 또 이렇게 보좌하면서 같이 이제 검찰과 소통하면서 검찰 개혁을 진행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여당 내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네. 이제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은 반대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민정수석 조금 전 말씀드린 봉욱 수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우광수 전 수석이 낭만한 자리입니다. 봉욱 수석 역시 검찰 출신인데 우광수 전 수석 임명 당시에도 검찰 출신이 이 검찰 특수통 출신이 검찰 개혁을 맡는 게 맞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뭐 일부 인사들 중에서는 뭐 검찰 출신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검찰 개혁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지피지기 적을 잘 아는 사람. 뭐 적이라는 표현은 뭐 제가 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또 검찰과 대화하면서 이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봉욱 그 대검 차장만큼 이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봉욱 차장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봉욱 수석이신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총장 후보군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이 검찰 내에서 신망도 높은 분이기 때문에 같이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개혁 방향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에 충분하게 아마 이제 소통되고 공감이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충분하게 받들겠다라는 부분이 확인된 상태에서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면 뭐 당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정성호 그 후보자와 또 윤호중 후보자 그리고 봉욱 수석까지 세 분이 상당히 조화롭게 합을 좀 잘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당에서 이렇게 큰 그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윤 실장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담당할 민정수석으로 이 검찰 출신을 고집하는 이유가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네, 네. 민간인 출신으로 검찰 개혁을 맡겼다가 실패했던 경험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아마 당시에도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그 검찰 개혁이 화두였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걸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 이제 취임 초기에 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네. 민정수석으로 발탁을 했고 그 민정수석이 또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검찰청이 존재해왔던 나름대로의 또 관성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들을 사실은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냥 교수 출신의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밀어붙임으로써 사실은 거센 그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사실 조국 사태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가 인정을 하면서도 네. 문재인 정부 때처럼 현실을 잘 모르는 채로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한 이러저러한 통합과 어떤 설득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것으로는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앞서 있던 오광수 수석이라든지 이번에 봉욱 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중에서 특수통 또 검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을 아우를 수 있으면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나름대로의 과제를 좀 어떻게 하면 신중하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인선 발탁 같은데요. 그건 저는 뭐 신중하게 잘 선택했다는 뭐 평가를 내리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검수안박이라고 하는 이 당면의 목표에 매몰돼서 이게 진정한 공론화 과정이나 그다음에 70년 이상 계속 지속되었던 이 검찰의 지금까지의 제도적인 어떤 착근 과정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어떤 누더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 누더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지만 이걸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또 다른 또 파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좀 신중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줬다면 그 신중하게 시작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서 신중하게 성과를 낼 때까지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 신중성을 좀 가지고 해주길 바랍니다. 네, 자 박진원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법무장관 정성호 의원 그리고 봉욱 수석 이런 분들이 평판 자체가 좀 온건하고 점잖은 분이라는데 굉장히 일치하잖아요. 네, 그것 관련해서 이 검찰 개혁에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는 약간 이제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그 적절하게 좀 온화한 표현으로 그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이 약간 이제 그 여당 내에 이 강경한 좀 드라이버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대선 직전부터 좀 느껴진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그 주목되는 점은 사실 이 봉욱 민정수석이나 뭐 정성호 장관도 그랬지만은 이 검찰 개혁을 급격하게 추진할 때의 부작용,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뭔가 수사력 자체가 되게 약화되는 면, 그런 부작용과 특히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경찰에 대한 그 수사권에 대한 지휘권 있잖아요. 이걸 이제 사법통제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통제권까지 완전히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여당 내도 그렇고 현 정부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조짐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의견 또 반발을 좀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사 지휘권, 그러니까 사법 통제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으로 뭐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